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대출 규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대출 규제를 왜 하게 되었을까요? 기준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고 시장의 유동자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데요. 부동산의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 바로 갭투자입니다. 이 갭투자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투자 방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시중에 3억이란 돈이 있어요. 그런데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지만 집을 사지 않고 3억짜리 전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 대출을 최대한 받는 거예요. 그럼 전세 대출이 만약 2억이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2억으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내 돈 5천만 원씩 투자해 전세를 끼고 아파트 네 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승을 해서 각각 5천만 원씩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벌게 된 거죠? 순식간에 2억이란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갭 투자의 일반적인 투자 방식이에요. 그런데 개인들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법인은 규제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갭 투자가 성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의 물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이 상승된 가격에 사야 되니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주택 구매를 할 기회까지 상실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 규제를 하더라도 이 집값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규제는 이런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했고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자, 인천 전 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연수 남동 서구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경기 남부 주요 지역도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2주택자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주택담보대출 아예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1주택 세대도 주택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그럼 6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알아보실까요? LTV와 DTI를 줄이고 LTV를 차등 적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즉, 주택가격에 얼마가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는 LTV와 소득 대비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DTI가 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9억 이하까지는 50%, 9억 초과 30%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집값이 10억이라면 9억까지는 50%인 4억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30%인 3천만 원을 합한 총 4억 8천만 원이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이 DTI는 50%이기 때문에 연소득과 기존 대출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LTV와 DTI 조건이 둘 다 만족되는 금액이 여러분들이 대출 가능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투기과열 지구의 LTV도 차등 적용되는데요. 9억 원 이하는 40%, 그리고 9억 원 초과 시 20%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14억을 대출받는다면 9억에 40%인 3억 6천만 원과 5억에 20%인 1억을 더하면 4억 6천만 원을 대출받게 됩니다. 그리고 DTI는 40%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한 금액이 대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억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계약금까지 냈는데 다음 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의 효력이 6월 19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6월 19일 이후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를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 대출의 LTV인데요. 법인은 DTI 없이 LTV 주택의 담보 비율만 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갭 투자가 성행을 하게 되고 주택매매업, 임대업 말고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기업자금 대출의 신규 취급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9억 이하일 경우 50%, 9억 초과 시 30%이며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그리고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9억을 초과하는 개인주택 매매,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구입할 때도 신규주택 담보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알아보실까요? 첫 번째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실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기존 1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이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고 내 돈으로 사는 거는 괜찮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는 집값하고 상관이 없이 6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들어가서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1주택자도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지금 투기지역에 살고 있어요. 서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갈아타고 싶은데 나는 이미 1주택자야. 자, 이러면 어떡할까요? 일단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존 집을 내놨는데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이 안 팔려. 이런 경우도 있겠죠. 6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 약정상 6개월 내에 처분 약속을 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다 갚아야 돼요. 그리고 회수되는 순간 향후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 이용도 아예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7월 1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당장 갚을 필요는 없고요. 대신 대출 연장은 안 되고 기존 전세 대출 만기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생활하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대출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의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전세금을 포함해서 모두 다 가능하고요. 6개월 이내 전입 조건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하는 주택담보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없어야 되고요. 1억까지는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아보실 점은 보금자리론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내가 굳이 살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즉 보금자리론에도 실거주 요건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를 안 지키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알아보실 점은 허그라고 하죠.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의 보증한도가 축소됩니다. 종전에는 보증기간별로 대출한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걸 갭투자로 이용하다 보니까 한도를 좀 줄여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도권 4억, 지방 3억 2천이었는데 이거를 2억으로 인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구입용 자금뿐만 아니라 주택수리비용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인 경우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만 이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될 경우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등에 대해서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요. 물론 가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적인 조치사항을 보면 1216 대책 시 인정되었던 불가피한 실수요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었는데요. 이때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요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로 시군간을 이동할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대신 서울 시내나 광역 시내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 전세 실거주 시 대출 보증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출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의 이런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참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견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어렵게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출 규제에 대해서 알으셨다면 무주택자라면은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으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꼭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